미국 대선이 기나긴 개표 여정의 첫 번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정식 승리 선언을 하면서 당선인이 됐고 이후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임기 4년 만에 내려오게 된 만큼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미 국민들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만큼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의 잔재 지우기에 속도를 낼 거란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3년 전과 흡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혼란이 불거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은 계속해서 선거 관정을 문제 삼으며 또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 그리고 앞은 남은 문제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언론이 일제히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 개표가 시작된 지 닷새 만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이제 수락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보니까 메시지가 통합 쪽으로 좀 가까웠더라고요. 이번 바이든 후보의 연설이나 또 이번 대선의 의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통합을 원하지만은 그게 가능할지는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의문적입니다. 예. 바이든 후보의 그 득표를 본다면은 한 7만 5천만 표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표는 한 7천만 표고요. 네. 그런데 이 역사상 가장 그 득표가 많았던 선거를 본다면은 오바마 2008년 6,900만 명 정도예요. 6,900만 표.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만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이겼을 때보다 표를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47.7%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주의가 우리가 언제든지 좀 희망했던 게 이 트럼프주의는 좀 이례적이다. 그냥 어떻게 이상이 그냥 한 번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그 좀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강력한 투표율을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트럼프주의가 계속 남아 있을 거다. 강력한 그 영향을 계속 미칠 수가 있다. 그런 결과가 좀 나온 셈이라서 좀 계속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면이 있고요. 거기서 지금 그러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원을 과반수를 획득했지만 좀 인원수 자체는 좀 줄었어요. 예. 그다음에 상원은 지금 48대 48이고 아마 공화당이 좀 약간 유리하게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다 나오면은 공화당이 약간 유리하게 나올 거고 그래가지고선 조지아에서 지금 그 공화당 2명의 그 2차 투표를 나중에 1월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화당이 거기서도 이기면은 공화당이 계속 상원에서는 다수당이 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주의가 계속 강력하게 남아있고 트럼프 자체가 계속 이제 그 공화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게 공화당 상원이 그 바이든의 정책을 다 막아버릴 거다. 네, 오바마 때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2기 때 특히 그랬죠. 그러면은 경제가 그냥 순조롭게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4년 후에 그때는 또 트럼프 자신 또는 트럼프 지지하는 트럼프식의 그 대통령이 다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큰 염려죠.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수락 연설을 할 때, 어제 연설을 할 때 보니까 이게 바이든 후보가 참 오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공통적으로 보였던 모습인데 단상으로 올라갈 때 항상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많은 나이임에도 자기가 정정하다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처럼 보이는데 나이가 꽤 많아요. 재선까지 마치면 86살이 되고 지금 내년에 미국 나이로 78이면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될 텐데 이 나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좀 염려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레이건 대통령이 과거에는 가장 많은 나이로 재선됐는데 그게 레이건 대통령 재선 시에 만 73살이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약 재임됐더라면은 내년 시작할 때는 만 74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더 많게 시작했을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노인분들의 경쟁이 된 셈입니다. 미국의 두 후보 다
만약 재임됐었더라면은 그러면은 다 미국 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을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바이든 지금 후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한 번만 그러니까 4년만 하고 그 다음에 물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번만 하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자기가 레임더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힌트만 좀 주고 있다. 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 번만 하고선 이제 물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법적인 당선인은 아닙니다. 뭐 예.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미 월요일부터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뭐 절차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뭐 지났지만은 11월 3일에는 선거인단원을 선정합니다. 그냥 각 주에 그 승리한 당에서 선거인원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 되면은 선거 결과 및 선거인단원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 다음에 12월 14일에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 제도가 상당히 좀 이상한 거는 어떤 주는 선거인단이 나가면은 주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주에서는 꼭 그런 의무가 없어요. 자기가 끝에 가서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뽑고 싶다면 네. 뽑고 싶을 수 있는 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뒤집힌 경우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처음에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 주에서 뽑혔는데 마지막에 민주당으로 마음을 바꾸는 이런 게 그런 가능하다는 주가 얘기네요.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네. 어떤 주에서는 가능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인 투표가 이제 이게 진짜 투표죠. 이게 12월 14일에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1월 6일에 투표의 최종 확인이 일어나고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1월 20일에 새 임기가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원래 절차대로라면 사실 그런 절차가 다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축하를 받고 뭐 인수를 받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불복을 제대로 선언을 해놓은 상황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만하고 승복해라 이런 식의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공화당 자체에서도 좀 갈라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런 트럼프파, 폼페오나 니키 헤일리나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들은 계속 버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가족은 물론 계속 그냥 버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영부인도 이제는 좀 그만하자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뭐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공화당 그러니까 미트 롬니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전 대통령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도 지금 바이든 후보한테 당선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계속 내부적에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하도 많은 공화당 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좀 버티고 싶다면은 꽤 오랫동안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1월 20일까지는 법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선거인원단에서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 1월 20일 되면은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게 되겠지만 트럼피즘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 앞서 교수님께서 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어마했던 득표 수와도 연관이 있는 분석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계속 남을 거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나오면은 무엇을 할까? 그냥 다시 호텔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자기가 또 TV 네트워크를 세운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만약 TV 네트워크를 세운다면은 계속 공화당한테 압력을 넣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상원이 공화당 쪽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상원이 계속 좀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좀 저지하려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선 경제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역시 다음 선거에는 트럼프 자신이 아니면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트럼피즘에 그 앞서는 사람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특히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경제 이야기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친환경 그리고 다자주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게 친환경은 우리나라의 뭐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에 특히나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다자주의는 뭐 통상 마찰의 좀 완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외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이든 시대의 우리 경제의 영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먼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통상 분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정도의 일관성하고 예측 가능성이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뭐 통상 우리나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지만 국제 거시 경제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미지수는 역시 코로나 독감이에요. 예. 코로나 독감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해도 뭐 경제가 계속 불안할 수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자주의를 봤을 때 얼만큼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 신경을 쓸 시간이 있을까? 그게 네. 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내 분열이 심해진다면은 국내 정책에만 그 시간을 다 할당시켜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그 국제 관계하시는 분들 본다면은 TPP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 WTO도 강화시킬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TPP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 지지가 없어요. 예. 민주당도 지지가 없고 공화당은 당연히 지난번에 TPP에 대해서 그냥 다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TPP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계속 막고 있잖아요. 예. 철강 쿼터를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데 그거는 좀 한 2년 있으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철강 산업이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선 과거 정권에도 일단 그 쿼터나 세이프가드나 관세를 때리면은 한 2, 3년 있다가는 조용히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네. 그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철강 사용 산업들이 너무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3, 4년 지나면은 조용히 없어지는 게 정권에 보통이었는데요.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일이었군요.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하도 그 철강 그 관세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 만약 재선됐더라면은 이게 안 없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그 철강 그 세이프가드는 잘하면은 한 2, 3년 내로 없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중국에 대한 관세가 내려질지 그거는 아직도 큰 미지수입니다. 다만 통상적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하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원칙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좀 이런 그 통상 마찰의 완화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완전히 이 마찰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아마 인권 문제 쪽으로 좀 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 미중 통상 마찰이 없어지진 않을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안정화됐다고 얘기할까요? 더 심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좀 바이든 대통령 하에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